호기심으로 시작해 인생을 저당 잡힐 만큼 강한 중독성을 지닌 마약. 대한민국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평생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한 사람. 정말 이 실험법이 이 세상에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기존 마약부터 신종 마약까지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중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곳에선 매일 수십 건의 범죄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종 마약류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데 워낙은 신종 마약 종류가 식약처가 한 174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약과 약동물, 식품의 감정 기법을 연구 중인 법독성학과의 회의가 한창인데요. 연구원들의 집중을 받고 있는 한 사람.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마약, 신종 마약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고. 오늘의 주인공 정희선 박사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장비 싸움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국가수 원장을 역임하고 국가수를 떠났지만 여전히 마약 연구는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하루에도 40건 이상의 마약 검사가 진행되는 이곳에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마약 사범의 소변이나 모발로 양성과 음성 판정을 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변은 최근에 최근 일주일 이내에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보를 주는 거고요. 모발은 조금 상습적으로 했느냐, 훨씬 더 그 이전에 마약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시료를 다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마약 투약 사실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소변 검사. 예비 실험을 통해 20분이면 투약 여부 판별이 가능하다는데요. 600여 종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이 소변 검사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이가 바로 정희선 박사입니다. 그거가 이제 다 단종이 돼가지고 장비의 발달로 과정은 간단해졌습니다. 85년, 6년 그때쯤 만들었어요. 이 소변 검사 방법은요. 필로폰 제조 조직의 밀수출길이 막힌 80년대. 국내로 판로를 튼 마약 조직 때문에 필로폰 투약은 대한민국의 큰 사회 문제가 되었죠. 미국을 마약 실험 같은 거 하러 갔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마약 먹은 사람을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주로 했던 게 이렇게 분말이 있으면 이 분말이 마약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했던 게 이 소변 중에서도 마약 검출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쥐한테 이제 그 마약을 투여했죠. 그 쥐 오줌 받아갖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 검출이 되는지, 몇 시간 후에 검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 9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하니까 밤 12시에, 밤 9시에도 소변 받아갖고 실험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열심히 했었어요. 4년이 넘게 걸린 연구로 마침내 제조자뿐 아니라 투약자까지 검거. 마약사범 일망타진에 기여하는 큰 공을 세웠죠. 국가수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배 김은미 과장에겐 보물처럼 간직한 책이 있다는데요. 2000년이었던가? 2000년에 쓰신 책인데 벌써 이게 지금 2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됐네. 이 책을 능가할 만한 사실 좋은 그 책이 아직 안 나와서 요건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책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한 네. 내용만 담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쓸 때 이 책을 보는 걸 제가 보고서 사실 놀랬었거든요. 이렇게 옛날 책을 아직도 갖고 있다니. 국가수를 떠난 지 10년이 돼가지만 정 박사는 여전히 전설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설이 되기까지 사실 남몰래 눈물을 닦던 날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약대를 졸업한 뒤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국가수로 향한 정희선 박사.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찾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입사했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은 24살 그녀에겐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부검한 다음에 오는 우이내용물 혈액 그 실험하는 파트를 갔는데 매일 거기 가서는 비커만 닦고 또 헹구는 것도 막 100번씩 헹궈야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어제 거기 잘못 닦았다면 또 다시 닦으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한 8개월 정도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렇게 오고 싶은 데 왔는데 내가 와서 하는 게 맨날 비커나 닦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갈등이 컸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가서 왜 여기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시켜주지? 막 그런 생각에 또 그때 용감하게 그때 과장님을 찾아갔죠. 찾아갔고 저 일하고 싶습니다. 뭔가 저도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과장님이 저를 넣어준 데가 가짜 꿀 실험하는 데를 넣어줬어요. 사건 사고 현장의 비밀을 과학으로 파헤치는 선배들에 대한 부러움을 누르며 국과수에서의 첫 연구에 몰두한 정희선 박사. 하늘이 도운 것일까? 당시 기승을 부리던 가짜 벌꿀 제조업체들을 검거하며 입사 2년 만에 표창과 금일봉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1981년 마침내 마약 연구를 시작하게 된 정희선 박사. 혁혁한 공을 세우며 국내 마약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때가 내가 승진 못했을 때였었어요. 승진이 사실은 일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승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마침 내가 그 마약 소변에서 검사법 만들어 놓았을 때라 막 그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소변 갖고 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 있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두 번째 떨어지니까 그때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 국가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기관에 거기 남아있는다는 건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사표를 써야지. 그리고 이제 사표 쓰는 뭐 폼이랑 다 갖다 놨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그 부산에서 소변 갖고 오신 분이 막 이만큼 갖고 왔고 내 책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쓰는 것보다 이거를 그럼 먼저 좀 처리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 처리하고 그럼 내일 사표 쓰지. 그 막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출근하면 또 그렇게 있고 또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사표 쓸 시간을 놓쳤어요. 놓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 일에 대한 또 뭐라 그러나 애정, 열정 뭐 이게 있어서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변 덕분에 제가 그냥 남아 있었어요. 소변 검출법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오래된 투약 사실은 모발 검출법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요. 혈액에 흡수된 마약은 모근 조직으로 들어가 세포 성장에 맞춰 머리카락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6개월 전 투약 사실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에 막 그 기억이 스카이테이프에 막 붙여갖고 그거 뜨느냐고 너무 고생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1993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모발 검출법. 이 또한 정희선 박사의 작품입니다. 박유천 씨,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마약 사범들 사이에선 털을 밀면 걸리지 않는다는 통설까지 생겼죠. 일상적으로도 요구를 하는 거군요. 모발을 통한 필로폰 검출법에선 모발을 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야 필로폰 성분이 섞인 혼합 물질을 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다음 추출 용매를 넣어 20시간 이상 섞어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후 추출액을 질량 분석기에 넣어 이온을 확인하는데요. 물질마다 가진 고유의 이온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시간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크라 불리는 분자량 그래프를 통해 연구원이 직접 표준 폼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일치할 경우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미지의 물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게 정말 도전적이거든요. 도전적인데 그걸 해결했을 때 그 기쁨은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국과수에 오랫동안 있게 한
힘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전 정신 덕분에 정희선 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이 되었고 국내를 넘어 국제법과학회에 이르기까지 최초의 여성 회장이란 타이틀을 달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인 최초 여성 회장부터 유엔 자문위원까지 세계적인 권위자로 우뚝 섰습니다. 까지 이제 쭉 가면서 문제가 퇴임 이후 대학원에서 분석 독성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희선 박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밝힐 때 가장 먼저 실험하는 게 희발성 약동물 중에 사이아나이드예요. 그다음에 어떤 청산 7년 전부터 정 박사가 후학양성에 나선 이유는 하나. 필요할 때 그냥 먹기도 하고 이런 가장 큰 희망은요. 내가 이 학생들한테 이 과학수사, 이 오늘 내가 이번에 가르치는 분석 독성학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불러일으켜서 이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제 목표죠. 평범했던 자신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운명처럼 알게 된 국가수 덕분이라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요. 그때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님이 강연을 오셨어요, 학교에. 근데 막 듣는 순간 너무나 오, 저렇게 재밌는 데가 있구나. 저렇게 흥미로운 데가 있구나. 와, 과학의 힘으로 뭔가를 찾아간다. 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진실을 찾아가는데 이 약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꼭 보고 싶었었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열정 가득한 그녀. 최근 또 한 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녀의 열정만큼이나 빼곡히 채워진 전문 서적들. 그중 가장 애정어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주 저로 봐서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는 때에 이 책이 이렇게 5개정판이 사실은 2018년까지도 둘이 같이 하자고 막 준비했다가 못했는데 그 올해 이거를 할 수 있어서 올해 아주 굉장히 잘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남편이 미처 끝내지 못한 책을 완성한 정희선 박사. 국가수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무서운 선배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무뚝뚝함에 숨어있던 다정함이 보였고 13살 나이 차에도 결혼을 결심했죠. 99년 국가수 원장이 된 남편. 11년 후 그녀도 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유일한 국가수 원장 부부가 됐다는데요. 사실은 두 사람이 거의 같은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국가수 소장, 원장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먼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거에 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결정을 할 때 그래 이렇게 결정하면은 직원들한테 다 좋겠구나. 그리고 국가수에 훨씬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늘 응원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하고. 그날 저녁 우리 와인 한잔 하자.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잔 먹자. 오케이, 브라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딸 현서 씨를 위해 특별 만찬을 준비한 정희선 박사. 맛있다. 퇴직 후 정 박사의 일상은 항상 딸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간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죠. 혈액이 얼마나 와? 아니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응. 잘 안 왔는데 응. 요즘 코로나 끝나가서 그런지 많이 와가지고 엄마를 따라 법과학자를 꿈꿨던 현서 씨. 미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바이오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겠고 했는데 왜냐면 다른 엄마들이 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 엄마만 일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더 배울 게 많고 더 존경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고 큰 게 있으니까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거 꿈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브라보. 우리 한테 치어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모녀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모녀가 향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필라테스 강습실인데요. 함께 살아도 얼굴 보기 힘든 탓에 일주일에 3번 시간을 일부러라도 맞춰 함께 운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지만 제법 자세가 전문가스러운데요. 엄청 잘하죠? 선수 같아, 선수? 아니 예. 잘 버티시는데요? 잘 버텨요? 그래요? 현수보다 잘해요? 아니 뭘? 아니 근데 엄마가 되게 잘하시네요. 네. 집중력도 높으시고 열정도 높으시고 못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시고 다음번에 늘어난 게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해하세요. 뒷목 주름이 저번에 되게 선명해 보이죠? 확실히 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주름이 없어졌어요 여기. 지금 딱 앉아 계실 때 되게 선명했었어요 여기가.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보여주신 것보다 맞아.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확실해. 현서가 먼저 막 알아봐갖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찾아갖고 현서가 왔어요. 엄마랑 더 시간 보내고 싶고 아무래도 둘만 있으니까 좀 더 시간 보내면서 그냥 둘만의 추억을 더 만들고 싶어서 연구자의 필수 덕목, 체력도 쌓고 모녀 간의 추억도 쌓고 일석이조 취미 생활입니다. 그날 오후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정희선 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내가 사진 찍는 거, 바로 마약 사범들과의 전쟁을 함께 치러낸 1등 공신 동료들입니다. 이 마약 분석에 대해서 이게 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령 만들고, 저는 법령 만들고, 허 청장은 또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지금까지 한 20년 됐나요? 20년 뒤뭐 얘기할까? 저희들이 수사하다 보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분석도 해주시고 또 분석하는 저희 수사 요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갈 때 잘못 가져갈 경우에는 미리 코치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죠. 여기 내가 아직도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는 바로 마약. 것 같아요. 앞에 장 보면은 이게 유럽에서 실험한 거예요.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은 그 지역에 다 오수. 근데 어떤 거냐면 애들 레이브 파티 같은 거 할 때 춤추고 할 때 보면 일부러 화장실을 만드는 거야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건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실험을 해. 그걸 갖고 와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번 주말에는 주로 어떤 약을 먹고 이렇게 파티 춤을 추는구나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마약 사범이 많은 부산 같은 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그래서 지금 연구 영역을 내가 이것도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 베테랑들. 이것이 바로 노장의 품격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우리가 뭐 마약에 대한 관심 항상 같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 분석법 개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점 여쭤보면 뭐 수사하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시고 정책적인 면에서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은퇴하고도 앞으로 아마 계속 만날 것 같아요.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정희선 박사의 연구실. 올해 식약처와 함께 협업 중인 연구가 진행되는 곳인데요. 비밀번호의 열쇠까지 이중으로 꽁꽁 보관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의 실험 대상이라는데요. 이게
이게 어제 식약처에서 저희가 받아온 마약류 63종입니다. 63개. 네. 양은 다 다르네. 전 그치? 세계에서 양이 일주일에 하나씩 다르니까 만들어진다는 신종 마약. 그래도 조금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먼저 이름도 모르는 신종 마약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다음에 다시 스탠다드 솔루션 만들고 그러면서 한번 측정해 보는 걸로. 마약 종류는 한 법적으로 지금 규제되는 것만 해도 400종 가깝게 되고요. 신종 마약 종류는 한 900종으로 따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구하기 힘든 신종 마약의 표준품은 식약처를 통해 제공받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바로 정희선 박사가 맡은 건데요. 전 처리 과정을 마친 뒤엔 각각의 표준품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기계에 주입된 표준품을 고온으로 기체화시킨 후 이원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분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뉜 분자의 질량과 검출 시간을 확인하면 표준품이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신종 마약 중에서 인텐시티가 120에서 가장 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이렇게 쭉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고, 라이브러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떤 거 있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곧바로 문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지가 쌓여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규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적어 넣어야 한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규제를 하지 않고 어떤 나라는 이거, 어떤 나라는 이거 규제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나라마다 이런 걸 DB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은 DB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돼서 아시아 쪽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지금 목표가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빼놓지 않는 그녀의 습관이 있습니다. 영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영어 방송 듣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그 느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유엔의 회의도 가야 되고요. 또 그 학회 제가 전임 회장을 2개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회할 때마다 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초청받는 것도 많아요. 초청받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가려면은 사실 어학이 안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나이를 잊은 채 쉬지 않고 배우고 익히는 이유. 그건 학자로서의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은 그녀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내 여성과학 기술단체들의 연합회. 이곳은 69단체, 7만 6천 명의 회원들이 함께 국가 과학 기술을 향상시키는 곳입니다. 작년부터 이곳의 회장을 맡은 정희선 박사. 단체 지원뿐 아니라 여성 리더 육성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네. 이영숙 장관님. 네네, 좋네요. 아마 그 뿐만 아니라 해외 한중일 제외 한인 여성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랍니다. 여성으로서 독보적인 일단 이제까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여성 과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기초과학을 하신 분하고 좀 다른 의견, 좀 더 현실적인 의견, 어떻게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새롭죠. 전역하고.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을 이끈 국가수의 대모답게 그녀는 이곳에서 또 한 번 과학의 힘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사회하고 어떻게 연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기술 이런 것들을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하고 또 국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학 기술이 함께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회 연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국내 최초 소변 필로폰 검출 시험법 개발, 국가수 최초 여성 원장, 아시안 최초 국제 법독성학회장 정의선, 수많은 최초의 훈장이 빗바랜 영광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녀는 진실의 힘, 과학의 길 위를 달려갑니다. 과학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다. 네,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요? 오, 감사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패를 주셔서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데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학 양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